4.29 재보궐선거 이후 호남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통한 정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특히 전남 지역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장비나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바다 관련 규제가 대폭 해제됩니다. 각종 해양 관광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는 10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15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참패를 당하면서 텃밭인 호남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정치 구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과 새정치연합의 최악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텃밭인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야권 전면 쇄신을 내세운 천정배 후보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에게 민심이 탄핵에 가까운 레드 카드를 꺼내든 결과입니다. 변화와 쇄신 없이 지역주의에 기댄 냉엄한 민심 위반의 현주소가 확인된 것입니다.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조차 새정치연합이 치명상을 입으면서 호남발 야권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새정치연합이 아닌 새로운 어떤 대안을 국민들은 찾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새정치연합이 그런 대안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해 7.30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선택한 동부권에서는 지역 정가가 더욱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 기반 자체가 완전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그동안의 야당은 이제 괴멸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텅 빈 박람회장과 3.15 추락한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보면서 손도 쓰지 못하는 야권에 뭘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이끌 제대로 된 인물을 뽑겠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민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전면 쇄신과 대대적인 호남 물갈이론에 거센 파고가 몰아칠 호남 정치. 호남 신당론까지 제기되면서 호남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빅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당선으로 지역 정치권과 야권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복당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뉴 DJ들을 발굴해 출마시키겠다고 한 만큼 독자 세력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창당이냐 무소속 연대냐인데 현재까지는 새 규합을 통한 무소속 연대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좀 모으고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곳. 독자 세력화를 한다면 야권을 재편할 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인데다가 앞으로 몰려들 이해관계가 얽힌 지지층을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신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 이 야당 개혁의 운동을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담론을 펼쳐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떤 식으로든 등 돌린 민심을 다잡을 안을 내놓을 겁니다. 반성과 쇄신의 규모와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분당을 포함한 대폭적인 야권 개편으로 이어지느냐 찻잔 속 태풍이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천 후보의 당선으로 혁신과 경쟁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정체됐던 지역 정치권에 두 세력의 건전한 경쟁이 현실화된다면 세대 교체는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도 커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뼈를 깎는 쇄신이나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총선도 다가올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이모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162억 가운데 일부는 임원들의 세금 대납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장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원주 사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인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며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바다 관련 규제들이 대폭 해제돼 해양 관광 개발에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등 수십 년간 해양 관광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관련 규제들을 관계부처가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7년에 일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대상지에 거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건축물과 공원을 설계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순천시와 함께하는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주제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2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모두 13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주요 사업 부지인 향동의 구 승주군청 일대와 서문터 옆 공지 2곳에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과 관광 거점 시설을 설계해 공개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는 심정지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전남 지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관련 장비나 관심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의식이 없는 한 시민에게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쓰러진 이 50대 남성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4,000명에 육박하지만 평균 생존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자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매우 구급대가 접근성이 낮은데 그것을 구급대가 오기 전에 제대로 초기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 이른바 심장충격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모두 968대.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과 구급차, 학교에 있는 것이 90%를 넘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단 얘긴데 터미널 등을 비롯한 의무 설치 구역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업무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여가지고 법 자체도 행정 처분 사항은 없어요. 안 해요. 이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나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동 방법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글쎄 한 번도 사용만 해보진 않았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또 제가 또 잘못해서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 4분. 이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자동 제세동기까지 이용하면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로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만남의 축제인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로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리며 행사 기간 140개 시장과 15만여 명이 참여해 우수상품 전시 판매에 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방법인세 신고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사업년도 12월 결산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액은 230억 원으로 2013년 귀속분 118억 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관내 공장 건축물의 신증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감면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관내 2,100여 법인들의 95%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관광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14일까지 관광주간과 거북선 축제가 맞물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은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돌산 방면 왕래 때는 거북선 대교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은 또 오동도와 진남관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호객 행위를 삼가고 음식과 숙박업소에서도 청결을 유지해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거북선 유람선호 운영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여수의 국동해운을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동해운 측이 거북선호 연간 사용료로 입찰 예가를 뛰어넘는 1억 원 이상을 제시해 선정됐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거북선호를 1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관련 사고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 처리나 정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고 피해자들은 수사 기간 동안 사고를 증명하지 못해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왔습니다. 사단법인 여수갯가는 돌산의 방죽포에서 향일암까지 8km에 이르는 여수갯갓길 3코스를 다음 달 9일 방죽포 해수욕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합니다. 특히 3코스에는 1, 2코스에 비해 해안 절벽이 많아 어려운 구간이 포함돼 있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율촌 산단에서 발전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썬테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썬테크는 지난 2007년 전남 테크노파크의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과 제품 사업화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179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가족의 생활 지침서인 가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국가훈연구원 양태상 원장을 초청해 시청 민원실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정산 양태훈 선생은 한학 전공자로서 국전 입선을 2차례 했고 그동안 전국 관공서, 금융기관, 종합병원, 각종 특별 이벤트 현장에서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만 정원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순천만 정원에서 미니 화분을 만드는 정원 원예 교실과 재미있는 풍선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선보입니다. 또 국제습지센터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에서는 학년별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편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핀 유채꽃을 배경으로 바람개비 동산과 움집, 러블리 로드 등 다양한 촬영 장소도 제공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세미나에서 지방세 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충훈 대표 회장은 국세대 지방세 비율 8대2의 비중이 지방재정 위기의 현실이라고 밝히고 지방세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